노트북, 결혼 예물까지 모두 도둑 맞았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명기가제 도난 시 300만 원 한도, 여기에 일반가제 도난 손해까지도 700만 원 한도로 실손 비례 보상해 드립니다. 상담만 받아도 가볍고 따뜻한 거위털 이불을 상담 고객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우리 집 보일러관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아랫집 가구, 가정까지 다 망가져서 물어주느라 아주 혼났어요. 생활 속의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발생 시에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대물 20만 원 공제하고 1억 원 한도로 실손 비례 보상해 드립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 손해보장을 더 대법원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산입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 10만 원 공제하고 1,500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500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여기에 장애 사망 시 일시금 1,000만 원에 가족생활지원금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보장. 또 있습니다. 장애 후유장애 시 장애 지급률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우리 가족 재산 목록 1위, 소중한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을 위해 집값이 얼마든 나이가 몇 살이든 동네 상관없이 차별 없는 보험료. 아파트도 연립주택도 다세대도 화재, 붕괴, 폭발, 도난, 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 손해, 상해 사망까지 20년 납, 20년 만기, 건물 1, 2, 3급 모두 남녀노소 똑같이 기본 계약, 특약보험료 합쳐서 월 2만 원. 5년,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보험료. 지금 전화로 빨리 상담 신청하세요. 상담만 받아도 가볍고 따뜻한 거위털 이불을 상담 고객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벌금, 배상 책임 담보는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해드리고 다수계약 시 비례 보상합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한도로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청약 민혹취,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백두산 전기가 담긴 비룡폭포. 역사가 흐르는 압록강.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백두산 하면 뭔가 특별하잖아요. 우리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생각만 해도 애국자가 된 마냥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 우리가 역사책에서나 보았던 윤동주 시인의 생가라든지 또 일송정, 청산리 대첩 그런 현장들을 둘러보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잊고 지냈었던 어떤 민족의식도 고취되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옵션과 쇼핑이 없다 보니까 자유로운 일정에 눈은 즐겁고 몸과 마음은 치유가 되는 말 그대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고구려. 잊지 말아야 할 항일운동. 역사의 현장에서 그 감동을 느껴보시죠. 고구려에서 근대까지 만주에 깃든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뜻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겠습니다. 공부한다고 했는데 불합격했네요. 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험이라든가 은행사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짧게 굵게 함께 호흡을 하시면 100% 합격하신다는 거, 그 점 제가 보증드릴 수 있고요. 일단 핵심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재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수업 듣기가 편안해집니다. 모조리 다 특별교정 투입보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딱딱 쪽쪽 뽑아서 한번 정리 기한을 살펴봐야죠. 별표 3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의미 없는 시세, 허위 부동산 정보만 가득. 진짜 실거래가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실거래가를 한눈에. 어디서 검색하죠? 부동산 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한 부동산 투자 진행의 방서우입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연 2%대로 인하된 이후 은행 예금 금리가 거의 1%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2%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거의 마이너스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수익형 부동산, 특히 오피스텔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은 5%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6%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전만 못하더라도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자, 편한 부동산 투자 목요일 분양편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노철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안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 가격, 오피스텔의 어떤 동향을 보면은 매매 가격 자체는 점차적으로 올라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수익률은 서울 같은 경우는 5%대, 지방 같은 경우 6%대, 예전보다는 많이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공공택지나 이런 민간 좀 광역적인 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오피스텔 물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현장에 대해서 좀 오피스텔 물량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모두 가능하시고요. 서울 전화 2128-3838, 코드 번호는 777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알토마토 홈페이지에도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오늘 오피스텔 현장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처음 가볼 현장은 어딘가요? 예, 처음 소개해드릴 물량은 위례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례 운암역 아이파크 물량에 대해서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청약 열기를 이어갈지 주목되는 위례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위례 운암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현장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위례 신도시 일반 상업용지고요. 면적은 19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모는 총 319실이고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위례 신도시는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현장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장 입지는 어딘가요? 예, 위례 신도시 하면은 워낙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또는 광고를 통해서 분양 물량에 대해 소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 대표적으로 늘 입지하면 늘 설명드렸던 것이 환으로 둘러싸고 있는 휴머닝이라든지 트랜짓몰, 그다음에 트램 이런 쪽에 대한 입지 물량을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일대 물량들이 신도시로 말하자면 어떤 그 시범지구격처럼 분양이 잘 성공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그 중심 상업 그 위례 중앙역 부근이 아니고 다른 입지에 좀 있는데요. 그 위치들을 보시면서 입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소개했던 분양 현장들은 저 위에 보시면 위례 중앙역 부근이라고 해서
그 중앙역 부근에 있는 물량들을 많이 소개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역은 지금 복정역까지 8호선이 나가고 있는데 2017년에 또 다른 역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운암역이 생기고요. 운암역 주변으로 또 중심상업지역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례 신도시를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복정역 지역에도 상업지역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새로 생기게 된 운암역에도 중심상업지역이 되게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2020년에 개통되는 위례 중앙역 주변으로도 상권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시차입니다. 실제 위례 신도시 지금 입주를 한 지역도 있는데요. 지금 위례중앙역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위례중앙역을 통해서 많은 물량들을 소개했지만 2020년 개통 예정인 만큼 상당히 시일이 많이 남아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처음 형성될 지역은 위례중앙역 부근보다는 위례 운암역 주변으로 중심상업권역이 생겨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위례 운암역 아이파크가 먼저 그 위례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라고 먼저 형성되는 상권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으로 보시면은 중심 상업 권역에 맞게 그 주변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업무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개 포진됨으로써 사람들을 직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고 주변에 있는 이제 비교 상품보다는 단독주택이 또 지금의 쉽게 얘기하면 밑에는 상가고 상가 점포 경영주택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막 섞여 있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희소성이나 경쟁력이 있는 오피스텔 입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는 지금 단연 수요가 보장된 역세권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그런 위례 운암역 역세권이라는 점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평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위례 신도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물량 중에 좀 시장에서 어떤 기준이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전에 그 분양했던 물량 중에 분양이 잘 됐었는데 특히 3룸의 구조가 실질적으로는 좀 외면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공급될 오피스텔에도 총 3가지 타입의 오피스텔이 나오는데 첫 번째 B타입이라고 소개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투룸, 그 다음에 3룸 구조의 평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용 면적 19에서 59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데 저희가 보통 층고가 2.4m를 넘어도 좀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쪽 지역은 2.6m의 높은 천장고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개방감이 좀 더 특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특성처럼 모든 가구가 다 배치되는 풀 퍼니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침실과 드레스룸 외에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파우더룸도 제공된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대형 드레스룸을 포함해서 주방에 있는 팬트리 공간, 별도의 수납 공간도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주차 공간이 객실당, 그러니까 실당 하나 이상으로 공급된다는 점이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더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양가 수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례 신도시가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고 그만큼 청약 흥행도 정말 돌풍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기 지역이긴 했는데 사실 아파트도 그렇고 분양가가 썩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네, 분양가에 관련돼서 제가 오피스텔 설명할 때마다 늘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면적과 오피스텔 면적 이해할 때 면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계약 면적 기준으로 분양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공유 면적이 합친 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위례 신도시를 분양했던 위례 하나 오벨리스크가 800만 원대 후반의 분양가를 보였을 때 그게 비싸냐 싸냐의 기준을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에다가 곱하기 2 정도를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8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례 신도시가 지금 민영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1,700만 원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1,800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거의 아파트 가격 수준과 유사하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자 오전에 아마 모집 공고가 나오면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분양가 수준은 지난번 위례
그 하나 오벨리스크에서 분양했던 수준과 유사해서 800만원대 후반대 또는 900만 원대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하신 그 오피스텔 분양가에 한 곱하기 2 정도를 하면 보통 아파트 그런 분양가와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이 좀 전용률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예, 전용률도 작을 뿐만 아니라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계약 면적에는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기타 공유 면적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분양가가 아파트에 비해서 싼가 저렴한가 아니면 유사한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수준은 800만 원대 후반에서 900만 원대 초반 안팎이 될 것인데 그 외에 어떤 분양 조건으로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전액 무이자로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 일반 투자자들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위례 아파트에 이어서 오피스텔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오피스텔도 이 아파트의 청약 열기를 이어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견본주택 개관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현장은 또 어딘가요? 예, 위례 신도시에서 이제 광교 신도시로 내려가 보겠는데요. 광교 신도시에도 일반 비슷한 시기, 유사한 시기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물량이 있습니다. 이 물량 기본 정보부터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분위기가 핫한 이기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광교 신도시 오피스텔 기본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면적은 41제곱미터부터 77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규모는 총 172실,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힐스테이트 광교의 경우는 이전에 아파트가 먼저 청약을 했던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뭐 평균 경쟁률이 20대 1, 그다음에 최고 경쟁률이 무려 128대 1을 기록했을 만큼 인기가 있는 사업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오늘은 이 동일한 입지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인데 입지에 대한 설명부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광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연호수라고 하죠. 광교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제 오피스텔 입지와 우리가 주거 입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주거는 쾌적성을 좀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평생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에 대한 가치 굉장히 높게 사는데요. 광교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광교 호수의 조망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일한 입지에서 나오는 물량인데요. 위치도 보시면서 입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원천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그 원천호수, 신대호수 합쳐서 우리가 광교 호수라고 하는데 그 조망이 가능한 곳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개통 예정인 경기도청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역이 2016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 강남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광교 신도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모습을 갖춰지면서 많은 인프라들이 갖춰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광교 신도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용서고속도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 있는데 용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2018년에 개통이 되면 양재와 광교 신도시까지 키로수는 7km가 단축이 되고요. 시간적으로는 11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교통 노선도 상당히 더 편리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규로 되는 신분당선 개통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합쳐지는 부분까지 해서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입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쪽에서 가장 핵심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존하는 광교 호수공원의 조망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입지다. 이 점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광교 호수공원을 평생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오피스텔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 조감도와 평면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여기서 오피스텔이 어느 물량일 것 같습니까?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총 지금 오피스텔이
글쎄요, 이 상층부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공급된 아파트 물량이고요. 양쪽 사이드에 2개 동에 올라 있는 게 있죠. 이쪽과 이쪽에. 그 물량이 오피스텔이고 지금 저층 부분에 있는 테라스 형태의 공간도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총 2개 동과 저층 3층부에 있는 오피스텔 물량이 우리가 이제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도 지금 앞에 보시는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교 호수를 이제 평생 조망할 수 있는 앞에 가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고 보시면 이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3층 저층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바로 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쪽 일대의 광교의 테라스를 가지고 공급했던 에일린의 뜰이라는 오피스텔도 매우 인기가 높았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조감이라고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이어서 평면도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체 3개의 평면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오피스텔 하면 우리가 원룸형을 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41제곱미터, 53제곱미터, 그리고 77제곱미터 3개의 평면이 구성됩니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 그 평면의 구조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쪽에서 공급되는 것은 오피스텔 전형적인 우리가 상업지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주거의 쾌적성을 겸비한 소형 아파트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5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베이 구조로 공급이 되고요. 77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베이 구조로 되고 그다음에 77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공급되면서 상당히 희소성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광교에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좀 상품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저는 정말 처음에 조감도를 봤을 때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알찬 구성의 그런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분양가가 또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분양가가 우리가 미래를 아까 봤을 때 900만 원대 전후, 800만 원대 물론 86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오피스텔도 있지만 우리가 분양가를 기준 삼아 놓고 이제 비교를 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그 올라온 분양가 수준은 아까 4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30만 원대, 그 다음에 5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대, 그 다음에 아까 테라스가 있는 분양가는 1,22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테라스가 있어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지만 37만 공급이 되는데요. 굉장히 분양가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고 아파트로 환산해도 한 2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 수준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에 이런 테라스를 갖춘 그런 기존에 공급됐던 물량들이 워낙 인기가 좋았다는 점에서 물량에 대한 희소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양가가 정말 거의 뭐 위례 신도시 수준이고 일부 그 테라스가 있는 곳은 뭐 약간 강남 아파트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좀 분양가가 결코 저렴하지만은 않은 이런 사업장에 그래도 또 광교라는 또 입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광교에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물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공급되는 원룸형 오피스텔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 광교 신도시에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총 공급된 물량이 한 2만 3천여 가구가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60제곱미터, 즉 중소형 아파트로 공급된 물량이 전체 공급된 물량의 25%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형 물량에 대한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되는 오피스텔은 우리가 늘 봐왔던 원룸형 오피스텔 모습을 아예 포기를 하고 소형 아파트의 모습 그대로 또한 조망을 살린 그런 어떤 아파트형으로 공급되는 만큼 그런 점에서 그 단순히 생각한 오피스텔보다 소형 아파트를 내가 공급받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1, 2인 세대가 늘어나고 독신 세대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늘 그 시내 복잡한 곳에서 사는 이런 오피스텔 상품보다는 내가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작은 집이지만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이런 수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접근성이 매우 탁월하기 때문에 강남에 직장을 둔
1, 2인 세대나 독신 가구 세대들이 상당히 좀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청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은 어딘가요? 네, 오늘 총 3개 현장을 소개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현장은 작년에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지역이죠. 바로 광명 역세권 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물량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수요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광명 역세권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광명역 효성 해링턴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명 역세권이고요. 면적은 23제곱미터부터 33제곱미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8층, 총 600실이 넘는 대단지 오피스텔이고요. 시공사는 효성입니다. 네, 광명 역세권도 역시 아파트 분양이 굉장히 잘 됐던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피스텔 현장 입지는 어딘가요? 네, 광명 역세권 그리고 오늘 공급하는 시공사 효성이거든요. 네. 미래 신도시에서도 제일 처음 공급했던 데가 효성 해링턴이었습니다. 800만 원대 초반. 효성이라는 회사가 건설사 진흥을 인수했던 회사인데요. 네. 그러면서 오피스텔 입지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초기에 분양을 하면서 상당히 성공을 많이 거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입지도 지금 광명 역세권 지역을 전체적으로 면적을 봤을 때 중심 상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2.2%인데 우리가 광명 역세권 하면 우리가 늘 아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케아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 시설이 떠오를 텐데 그 중심 상업권 코너 자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모아지는 사업장입니다. 위치를 보시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희소성이 있는 위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광명 역세권 하면은 기존에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지역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 광명역 효성 해링턴이라고 되어 있는 분홍색, 빨간색 이쪽지 상업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늘 그 광명하면 지금 떠오르는 이케아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바로 근거리에서 접해 있는 입지에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명 역세권 내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브랜드 오피스텔인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급 규모 자체가 600실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명역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서부권의 KTX의 시장역이잖아요. 그래서 KTX역과 그다음에 더불어서 1호선이 연결되는 그런 노선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복합 환승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저 위에 보시면은 금천 IC에서 석수역으로 들어오는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2016년이면 개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 아래 분홍색으로서 쭉 표시되는 신안산선 노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안산선은 우리가 여의도와 광명 그리고 안산중앙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2018년에 개통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명역 자체가 지금도 KTX와 1호선 이런 것들이 교통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선들이 생겨가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2014년에 아파트 분양에 매우 성공을 했는데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다국적 유통회사들이 밀집되면서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는 팽창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입지라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에 정말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그다음에 이케아와 그리고 코스트코 그리고 그다음에 롯데 아울렛까지 정말 굉장히 큰 유통시설들이 있어서 유동인구나 배우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입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탄탄한 배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가 분양됐던 것도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 이런 상징적으로 떠오른 이런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에 잠깐 설명을 덜 했지만 기아자동차 공장이 예전부터 소아리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라든지 석수 지식타운이라고 스마트타운이라고 해서 커다란 또 이런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여기가 공실 없이 임차인 수요가 계속 있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했던 다른 입지보다도 그런 배우 수요나 임차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겠군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자료긴 하지만 하루 1일 유동량이 11만 명 이상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집계할 수 있는 1일 유동량이 11만 명 이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대학로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계 추산액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그 광명 역세권이 계획적으로 개발되면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팽창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중심 상하권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그 업무 시설에 좀 모자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일 유동량이 11만 명 추산,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상주 인구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케아에서 연간 한 730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여러 광명 역세권을 이용한 또는 광명역 KTX를 이용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중심 상업 지역에 대한 필요, 이용객들의 수는 하루에 1일 유동인구 11만 명 추산할 정도로 전폭적으로 늘어난다. 근데 그거 자체는 오피스텔의 어떠한 그 희소성이나 배우 수요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인구의 급증 팽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 설명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감도와 평면도를 같이 설명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모양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실이 넘는 좀 큰 오피스텔 수요인데요. 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보면 기역자죠. 기역자, 니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면에서도 좀 채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위치 보시면 대표적인 시설들이 길 하나 차이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규모에 맞게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잘 갖추게 되고 이런 개인들이 살 때 무인 택배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평면도를 좀 같이 보겠는데요. 총 한 4-5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3A, 27A는 늘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 원룸형 구조의 오피스텔, 전형적인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가 있고 29A 타입 같은 거 보시면은 투룸 구조인데요. 지금 방 안에 약간의 붙박이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쪽 거실 측면에는 별도로 또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투룸형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33A 같은 타입을 보면 비슷한데요. 이 침실 구조가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혼자 사는 분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옷도 많고 뭐 이런 수납 공간에 대한 부재인데 그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필요를 느끼는데 바로 여기 이제 드레스룸 같은 느낌의 드레스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드레스룸의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 중간에 보면은 이제 식사하고 이런 거 있어서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가장 큰 평수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번에도 분양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분양가 수준은 어떻습니까? 예, 이쪽 지역도 역시 아직 모집 공고가 오픈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3.3제곱미터당 평균 한 84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했던 현장 중에서는 분양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 거의 뭐 3건의 오피스텔 현장을 살펴봤는데 정말 견본주택에 다녀온 것처럼 굉장히 숨가쁘게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군데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곳이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좀 이 3곳 오피스텔 전망이랄까요? 이런 것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오늘 3개 현장을 소개한 것은 뭐 오피스텔이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1월 말부터 3개 현장이 같은 시기에 같은 날에 이렇게 이제 분양 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하는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가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 오벨리스크에서 형성된 분양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망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평면 구조를 잘 선택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광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원룸형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택을 대체하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하는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그 아까 그 테라스를 갖춘 실이 30실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를 원하시는 소형 평형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들은 테라스형의 희소 가치가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광명역은 상대적으로 임대 수요가 다른 어느 곳보다 풍부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면으로 따지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29A 타입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비교해 보시고 분양가 수준은 순차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제일 비싼 수준부터 광명역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목적과 실거주 원하는 분이나 이런 청약의 전략에 따라서 선택되는 투자 패턴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테라스가 있는 광교에는 좀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몰리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케아나 뭐 롯데 아울렛이 정말 길 하나를 두고 있는 그런 광명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 같다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